건이 안녕. 엄마 옆에 자리 잡았네. 어제 제가 맹문동 꽃을 건이하고 보리스에게 선물했는데요. 거의 다 먹고 몇 가닥 안 남았네요. 많이 안 먹어요. 토끼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딱 적당히 먹고 또 먹고, 보리스는 아주 다리 쭉 뻗고 저 앞에 자리 잡고 쉬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바깥 날씨 흐림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정화 3단계예요. 정화 프로그램은 3주 프로그램이고 3단계가 이제 3주차 마지막인데요. 단백질입니다. 자, 어제 제가 1단계, 2단계 읽어드렸는데 1단계는 채소와 과일 주간 들으신 분은 기억하시겠죠? 정화 2단계는 또 2주차인데 곡물과 견과류 주간, 3단계는 단백질 주간이에요. 이제 단백질 주간. 자, 단백질은 어떤 채소와도 궁합이 잘 맞는다. 음식에 궁합이 있다고 들었죠. 단백질은 곡물, 씨, 나무 열매는 따로 먹어야 한다. 따로 먹어야 한답니다. 자, 일어났을 때 물 225g을 마셔 대장을 세척하고, 이어 비피더스 함유 요구르트를 먹은 후에 물 또는 신선한 채소 주스 225g을 더 마신다. 예. 아침 식사 살짝 데친 채소를 먹거나 밥을 먹는다. 먹거나 밥을 먹는 거예요. 선택이죠. 채소, 살짝 데친 채소를 먹거나 밥, 혹은 단백질 요리를 먹거나 과일을 먹는다. 그러면 네 가지 중에서 그냥 하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아침 식사로. 그리고 민들레 뿌리 팅크제를 섞은 차를 마신다. 민들레 뿌리 팅크제가 없다면 쓴맛이 나는 채소즙을 내서 한컵 마신다. 정말 2단계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점심 겸 저녁 식사. 식사는 하루에 두 끼인가 봐요. 단백질 주간에. 점심 겸 저녁이니까 점저로 먹으라. 곡물 또는 두부를 먹거나 생선 또는 콩, 찌거나 볶은 채소를 먹는다. 그리고 채소 수프, 신선한 샐러드, 민들레 뿌리 팅크제를 섞은 차나 쓴맛이 나는 채소즙을 곁들인다. 쓴맛이 나는 거를 꼭 먹어야 되나 봐요. 민들레 뿌리 팅크제가 없다면 쓴맛이 나는 것은 어떤 채소를 먹어야 되죠? 고들빼기 같은 거 쓴맛? 그건 김치인데. 자, 제한. 단백질 위주의 식단에는 곡물이 포함돼서는 안 되지만 녹말이든 채소와의 궁합은 대단히 만족스럽다. 구웠거나 삶은 생선을 올리브 오일과 마늘을 쳐서 구운 호박과 함께 먹어보고 여러가지 채소를 섞은 샐러드를 곁들인다 이랬습니다. 취침 전에는 어이구, 건이가 밥그릇을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입으로 엎어놓고 왜 그래 건아? 잘 들어야지. 자, 취침 전에는 선택 가능 그랬으니 하거나 하지 않거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물 225g을 마셔 대장을 세척하고 이어서 물 225g을 더 마신다. 간식, 조리했거나 조리하지 않은 채소, 해초, 쌀떡, 씨, 나무 열매, 신선한 과일이나 말린 과일을 먹는다 그랬어요. 간식은 식간에 먹는 게 간식이니까 저녁 먹고 취침 전에 물 먹고 이렇게 하면 끝이고. 자, 수분, 허브차, 물 등 뜨겁거나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음료를 하루에 8잔에서 10잔 마신다. 정화주간에 그렇게 3주 프로그램에 이 수분은 허브차나 물 등 뜨겁거나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음료로 하루에 8잔, 10잔 수분 섭취를 되게 많이 하고, 일어나자마자 먹고, 그죠?
취침 전에 먹고 중간에 먹고. 자, 주의사항이 있대요. 정화의 경험을 더 잘 즐기기 위해서는 혼자 또는 정화 과정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직접 식사를 준비한다.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씹고 삼키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정화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동작을 의식해 본다. 자신이 씹고 있는 음식의 향, 맛, 감촉을 느껴본다. 한 입 먹을 때마다 맛을 충분히 느껴본다. 수프처럼 부드러운 음식물을 먹거나 액체를 마실 때 드는 느낌을 딱딱한 음식을 먹을 때 드는 느낌과 비교해 본다.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실제 음식물이 위장으로 내려가는 걸 느껴본다. 언제 음식물에 대한 느낌이 없어지는가? 어떤 시점에서 음식물이 자신의 일부로 느껴지는가? 자, 정화 기간 중에는 누구나 하루에 단백질 170에서 225g을 섭취하면 충분하다. 작은 연어 한 조각 정도. 그러나 2단계에서 그랬듯이 2단계에서도 사람에 따라 그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개인차가 있다는 말씀이죠. 특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다. 이에 반해 단백질을 적게 섭취하거나 이틀에 한 번씩 섭취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다. 곡물이나 단백질을 얼마나 섭취할 것인지는 스스로의 에너지 발산 수준에 따르도록 한다. 그리고 이 3단계를 통해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했고 몸에 별 무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 단계를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지속시켜도 좋다 이랬네요. 그러니까 7일만 하는 게 아니라 7일 후에도 단백질을 그렇게 먹고 야채와 함께 먹으면서 곡물과는 분리해서 먹어라 이 소리죠. 자, 정화를 통해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내장 속에 쌓여있던 독소와 낡은 물질을 배설한다. 정화 반응은 정화 과정의 정상적인 부분이며 정화를 선택한 사람이라면 그런 반응을 어느 정도는 감수할 용의가 있어야 한다. 사실 정화 반응은 이전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감정적, 육체적 반응이 보다 더 강화되어 나타나는 것뿐이다. 정화 반응은 물론 다른 형태로도 나타나지만 주로 피부 발진, 두통, 변비, 설사, 피로, 가려움, 소화불량, 우울증, 월경 주기의 변화 등으로 나타난다. 반응이 약간 걱정스럽네요. 근데 견디기 힘든 정화 반응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항상 채소를 더 많이 먹으라고 권한다. 채소가 정화 반응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이다. 운동을 충분히 하고 채소를 많이 먹으면 몸이 독소를 더 잘 배출하는데 이것이 바로 정화 과정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반응들은 정화 과정이니까요. 견뎌야 되는 거죠. 정화의 첫 단계에서는 소화력이 가장 높아지며 몸의 에너지가 독소를 방출하는 데 대부분 쓰인다. 그래서 이 단계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가장 많은 양의 독소가 혈류 속을 돌아다니게 된다. 자, 특히 평소에 카페인, 밀, 설탕을 다량 섭취한 사람일수록 이 첫 단계에서 그런 반응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두통, 현기증, 멍한 상태, 무기력증 같은 징후는 유쾌하진 않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좋은 것이다. 이런 징후들은 몸이 제 할 일을 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것들을 방출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도 부드럽고도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는 게 좋다. 그것에 저항하면 좋지 않다. 관심을 가지되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라. 영양분을 많이 섭취하면서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뜨거운 물로 목욕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라. 되도록 불필요한 자극을 피해야 한다. 독소를 배출하는 것은 정화의 기본적이고도 당연한 과정이다. 정화 과정은 또한 자신의 육체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이기도 하다. 정화를 하다 보면 자신의 신체적 및 감정적 반응을 유발하는 식품의 종류와 양을 알게 된다.
몸의 지혜와 그것의 과정과 시간에 대한 감각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면 변화와 치유의 기회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정화를 하고 있는 중에는 변비도 사라진다. 음식물을 잘 소화시키고 영양분을 쉽게 흡수하게 되기 때문에 변을 더 자주 쉽게 완벽하게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매우 기분 좋게 받아들인다. 정화 중에는 식사를 하고 난 후 8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나면 변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가공식품, 정제된 밀가루 음식, 육류와 낙농 제품을 자주 먹고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장 활동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대개 음식물을 먹은 지 24에서 72시간 사이에 변을 본다. 몸이 자기가 먹은 특별한 음식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화하는 중에 배설 패턴을 관찰해야 한다. 만약 평소에 변비 또는 간헐적인 설사 증세가 있었던 사람이라면 정화를 시작한 후에 이런 반응들이 더 격렬해질 수 있다. 일단 인내심을 갖고 이런 과정을 지켜보라. 정화 기간이 비교적 짧다 하더라도 몸은 그 변화에 매우 빨리 반응한다. 그것은 정화를 시작한 후 건강한 변을 보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당신은 소화력이 높아지고 위가 편안해지는 시기를 알게 될 것이다. 몸은 더 가볍고 건강해질 것이다. 명상, 요가, 예술, 음악 등 만약 당신이 어떤 형태로든지 은둔 생활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은둔 생활을 끝내기 며칠 전이 되면 갑자기 정상적인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솟아나는 걸 느껴봤을 것이다. 은둔 생활을 할 때 느꼈던 평화로운 안정감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지난주 그랬던 것처럼 계속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은둔 생활을 하고 있으면 비교적 자아 성장과 발전을 하기 쉽다. 오히려 현실로 돌아오는 게 더 어렵다. 은둔 생활은 몸과 마음에 활기를 불어넣고 생활을 조정하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배운 바를 일상생활 속으로 끌어들여 개인의 발전을 가져오는 생활 방식으로 만드는 일이다. 정화가 끝날 즈음에는 이제 뭘 하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정화 식단 프로그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정화가 요구하는 것들을 삶 속에서 항상 유지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정화를 끝내고 나서도 일주일에 5일씩 정화 과정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3단계 정화 과정을 기준으로 한다. 오늘 읽어드린 단백질 과정이요. 네. 그리고 주말에는 정화 과정을 좀 더 완화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정화를 계속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미니 정화라는 게 있다. 일주일에 하루만 정화를 해보는 것인데 이 경우 주로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 평상시에는 그냥 평범하게 먹다가 일주일에 하루는 채소와 과일만 먹는다. 이거는 좀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을 미니 정화의 날로 정하면 가장 효과적이다. 그렇게 하면 그 주에 다른 요일에도 정화를 계속 염두에 둘 수 있다. 아니면 1년에 한 번씩만 정화를 하고 싶을 수도 있다. 식생활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또 다른 실제적인 방법은 미리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한 고객은 정화를 통해 음식물을 우선순위로 삼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음식물을 우선순위로 삼으면 자연히 자신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걸 제1의 가치로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정화의 원칙에 따라 식사하면 몸과 그것의 느낌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된다. 어떤 음식물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가? 어떤 것을 정기적으로 계속 먹을 것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 바를 생각해보고 자신에게 최상의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식품을 계속 섭취한다. 정화를 하면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깊은 에너지와 활력을 맛보게 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몸속에 남아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은 신체, 감정, 이성, 정신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없애버리는 것과 같다. 잘 듣고 있어, 거나? 보리수 잘 듣고 있어요? 몸은 한층 경쾌해지고 몸의 각 부분들은 보다 빈틈없이 가능하게 된다. 몸이란 단순히 유지돼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목적을 가진 정신적 존재라는 걸 인식하게 된다.
이런 인식은 충분히 삶을 바꿀 수 있다. 일단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절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정화를 통해 몸과 영혼의 일체감을 맛본 사람은 어김없이 다시 그 느낌을 맛보고 싶어 한다. 일단 정수에 닿았으면 다시 그곳으로 다가가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하다. 자, 이렇게 정화 3단계 내용까지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부작용이 두려워서 시도를 안 할 것인가? 내 몸속에 독소를 배출하고 건강한 삶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현명한 선택 하시기 바라며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이가 물을 먹고 있네요. 건이 보리수 오늘 좋은 날 되고 여러분도 건강한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